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삼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슬람,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아마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슬람 하게 되면은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이 테러 전이라도 간혹 이슬람이나 중동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단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머리에 생각나시는 것이 어떤 거에 있습니까? 흔히 테러라든지 아니면 성전, 아니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이런 부정적인 시각만 우리한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상관이 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아니면 무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한테, 각각의 개개인한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그분들은 지금 피해가 좀 막심하실 겁니다. 빨리 팔지 않으신 분들은 반토막 다 났을 텐데, 저희들 그 중동 전문가들도 국내에서는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한 달 사이에 모니터 못 본 죄로 전부 반토막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테러 사건 이후로 안 좋은 일로 우리가 이런 이슬람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긴 했지만, 막상 알려고 보면은 알아볼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고, 좀 더 심도 있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왜 테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런 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도서실 가서 아마 찾으셔도 찾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덕에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바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또 이 텔레비전 앞에도 EBS 앞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앞으로 계속 강의에서 이어질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몇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슬람, 아랍, 중동 이 세 단어가 우리한테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아랍이고 아랍이 중동이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랍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외의 문명권들, 즉 이슬람 밖에 있는 서구 문화권이나 기독교 문화권, 아니면 이쪽 중국 문화권, 이렇게 다 외부 문명권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이슬람 하나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이슬람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할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아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랍 민족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근데 혈통적으로는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언어 문화적인 개념인데, 즉 7세기에 이슬람이 처음으로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를 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빨리 전파된 문명권이 바로 이 이슬람이에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중동 전체는 물론이고 이쪽 중국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50년 사이에, 그 당시 7세기의 상황이, 그러니까 요쪽 아라비아 반도 쪽, 이슬람이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무함마드가 탄생되고 나서 40살이 돼서 계시를 받음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요 아랍 반도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 당시 요 위쪽 지금의 시리아, 터키, 이라크 있는 요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의 사산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얘기하는데 이 문명권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권을 이왕이 원래 고대 문명 발상지고 그 외에는 이제 인도나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명이 있을 텐데 또 그 당시는 그 아직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도 안 돼 있을 그런 상황들이고 이 문화권으로 진출하는데 불과 50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다 보니까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랍 민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혈통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 민족 안에는 지금 보면은 그 안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들이 지금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21개국입니다. 이것은 뭐 유엔 공용어로 이미 채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 언어의 중요성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랍어를 전공하는 과가 국내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취약한 상태로 되어져 있고 반면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슬람 종교로 해서 있는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로 뭉쳐져 있는 데는 56개국, 인구는 적게 쳐서 13억, 많이 치면 16억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관습, 풍습 다 다릅니다. 단, 종교 이슬람 때문에 뭉쳐져 있는 그런 문명권인데요. 가령 이슬람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각 그 언어나 아니면은 풍습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니까 관습 역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슬람 문화가 뭐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걸 한마디로 대답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는 그 과정 중에서 보면은 그 해당 지역의 관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 거기서 이슬람적인 요소, 즉 유일신 사상만 집어넣습니다. 이슬람교는 아주 철저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인 요소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 즉 유일신 사상하고 배치되는 부분만 쳐나가지 나머지 관습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들이 그 관습들이 다 다릅니다. 가령 결혼식 풍습 같은 데도 보면은 이슬람식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양가 부모 참석하고 결혼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2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자의적으로 사인을 했다 하는 그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슬람식 결혼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슬람식 결혼식이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파티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나누는 그 개념들도 있어요. 즉 북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건 지리적인 개념이에요.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즉 미들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서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미들이스트라고 해요. 즉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동방학자라고 번역되는 이 학자들은 서구에서 중동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즉 우리가 동방의 나라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동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리적인 개념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나눌 경우는 이게 아랍 문화 개념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랍어로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아랍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한 글자예요. 그 알파벳 28자밖에 안 돼요. 그것만 외면은 읽고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이게 좀 익숙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요것만 뭐 몇 달 거쳐서 연습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하기가 좀 편한데, 이 마슈리크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쪽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 마그립은 해가 지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구분을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슈리크라고 하는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쪽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포함합니다. 요게 왜 같은 문화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그리브는 이 이집트 변경서부터 이쪽 모로코 끝까지, 이 대서양 끝까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라고 해서 그 지리적인 개념으로 나눌 경우는 이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쪽을 볼 것 같으면, 즉 마그리브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의 원주민은 베르베르족들입니다. 아랍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랍이 이 지역에 이제 7세기서부터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베르베르족들이 이슬람화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되는데, 즉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불립니다. 이 무슬림이 돼서 이슬람을 자신들의 종교로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랍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베르베르 자신들의 왕정을 가진 적도 있지만, 그리고 이슬람하고 아랍하고, 이슬람은 뭐 워낙 받아들였던 거고, 아랍하고 융화 과정이 계속 7세기서부터 20세기까지니까 한 1000년 이상을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무슬림이지만 아랍은 아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베르베르족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문자가 있고 언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아랍으로 동화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랍 문화하고 완전히 섞이기 시작하는데, 그 예를 볼 것 같으면 마그리브 쪽에 지금 모로코 예를 들어드리면, 이 모로코 쪽에 그 도시 중에 메라퀴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 메라퀴시라고 하는 단어를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가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랍어하고 베르베르어하고 합성어예요. 요 앞부분에 요 메르라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길이나 뭐 통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퀴슈라고 하는 것은 베르베르어로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가 왜 나오냐면은 요 메라퀴시가 위치되어져 있는 데가 뭐냐면 바로 밑에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하라 사막하고 그 중간에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해발 3,000m가 넘는 그 산이 있는데, 대상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낙타 타고 다니는 장사하는 이 대상들이 사하라 사막을 거쳐 와서 이제 모로코 북부 쪽으로 올라갈 때 이 산을 넘어와서 힘드니까 거기서 요 도시에서 쉬었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히 이제 그렇게 상인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시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좀 산적들이, 그 산에 있는 산적들이 털어갈 게 많으니까 밤만 되면 나와서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쉬지 말고 빨리 가라, 이런 뜻으로 돼갖고 이 도시 이름이 아예 메라퀴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그 토착민들을 베르베르하고 아랍하고 완전히 융화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베르베르 자신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안 썼습니다. 문자는 완전히 잊어버렸고, 이 말만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프랑스가 식민 지배하면서 학자들을 연구 프로젝트를 줘갖고 이 문자를 부활시킵니다. 즉 베르베르인들의 민족 정신을 자꾸 고취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슬람은 이슬람이지만 아랍은 아니다라는 요걸 은연중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제 모로코만 해도 이 텔레비전 방송을 예전에는 아랍어하고 불어로만 했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그러던 것이 지금은 베르베르어까지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구의 어떤 자신들이 전략적인 부분도 깔려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랍 내부에서도 이슬람이지만 아랍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13억에서 16억입니다. 그 범위를 보면요. 이 중동 21개국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오는 여기 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하라 사막 이제 이남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여기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 위에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안달루스 문화라고 있어요. 이게 7세기서부터 15세기 때까지 존재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해외 자유화가 여행 자유화가 돼서 해외로 많이 가시죠. 그래서 스페인 쪽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스페인 쪽에 가서 제일 여행을 많이 하는 데가 뭐냐면 이 스페인 남부 쪽이에요. 우리 흔히 옛날 그 궁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알함브라 궁전이죠. 이거 아랍어예요. 이게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세빌리아, 코르토바 뭐 이런 데가 전부 안다루스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어 있는 코소보 뭐 이런 데 있죠. 유고슬라비아 계속 분쟁이 터지고 있는 이 지역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 중앙아시아 쪽,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있죠. 소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이 중앙아시아 쪽이 여기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거치고선도 아직도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어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은 물론 다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 변법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기를 따라서 상인들에 의해서 어디로 전파가 되냐면은 여기는 왜 중동이 원래 그 고대 문명 발상지니까 그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었거든요. 이 백기를 따라서 바로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물론 다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필리핀 쪽의 남부 쪽 이쪽이 전부 이슬람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전 세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아메리카가 아직 발견이 안 돼 있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도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게 인구나 면적으로 따지면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지구의 반을 차지해요. 우리가 요즘에 와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세계화를 하면서 지구의 반을 떼어놓고 무슨 세계화를 합니까? 나머지 부분만 갖고 하고 있어요. 이쪽 유럽 쪽이나 아니면 저쪽 지금의 미국 쪽만 갖고 하고 있죠. 세계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테러라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슬람이 부각이 됐지만 결국 오히려 이 계기를 갖고 우리가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그럴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화하는데 뒤처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화를 하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 세계화를 하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먼저 지금은 이제 이게 아랍 이슬람 된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유럽 쪽에는 어떠냐 보죠. 유럽 쪽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흔히 아랍하면 괜히 무시하죠. 우린 별로 이 아랍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유럽에 1600만이 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모스크가, 즉 이슬람교 사원을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모스크 아니면 마스지치라고 부르는데 모스크가 3000개가 넘습니다. 프랑스 들어드릴까요? 프랑스에 약 40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만 한 100만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는 것은 뭐 통계 숫자를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예 하나 드리면 됩니다. 저는 이 불어를 못해요. 아랍어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가면 영어가 잘 안 통해요. 인포메이션 같은 데서나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 주지 길거리 가면 잘 대답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파리를 왜 가냐면은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드나들 때는 이 파리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리 쪽에 가서 자료를 찾을 게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이슬람 문화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빌딩이에요. 그 빌딩이 전부 아랍 이슬람에 관한 책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게 프랑스만 그러냐면은 전 유럽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드나드는데 이제 그때
도서실을 이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 그 당시 제 친구가 지금 그 가톨릭의 신부님이 되신 분인데,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친구가 아니라 신부님이죠. 그 신부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그러니까 신부님들만 이렇게 사는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좀 싸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그래서 거기를 안내줘서 이제 거기서 잤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 그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려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웬 종업원이 오더니 막 불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갖고 바로 옆에 이제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을 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파리를 벌써 몇 번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대고 아랍어로 여기 혹시 아랍어 하는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그 주방에 일하는 아줌마가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어로, 아랍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1시간을 먼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오라,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여기 아랍 사람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주방 안은 다 아랍 사람이에요. 저는 파리 시내 다니면서도 불어 안 합니다. 식당 가서 주로 이제 서비스 계통으로 있는 그 3대 업종이나 뭐 이런 건 특히 다 그렇습니다.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어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서 불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프랑스 가서 처음에 뭐 외국 나가서 하면 이거 잘 안 되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러면 이제 한탄들을 합니다. 내가 외국어 몇 년 했는데 이거 간단한 회화도 안 되냐. 라고 이제 뭐 한탄을 하시는데 그거 한탄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7, 8월달 바캉스철에 파리를 가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들 중에 반은 아랍어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다 바캉스 가고 이제 일하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아랍 쪽에서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 2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1세대들보다. 이런 것이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한 400만 됩니다. 그럼 모스크 수가 1800개가요. 꾸란 학교. 이 서구 쪽에서는 꾸란 안 배울 것 같죠? 이 꾸란 학교가 3000개가 넘어요. 런던 한 군데에서만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300개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통틀어서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300만 정도 돼 있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냐 한번 보죠.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미국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미국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제 생긴 나라니까 이게 아랍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별로 없을 것 같죠? 뭐 유럽보다는 좀 작습니다. 유럽 통틀은 것보다는. 미국에 600만이 있습니다. 모스크 숫자가 1500개가 넘어요. 이 무슬림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다. 예전에 권투 선수로 유명한 분 있죠?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이 사람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 이름이 클레이였었어요. 그러다가 클레이였던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무슬림이 되고 나서 무함마드 알리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농구 천재로 불렸던 압둘 자바 있죠? 타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권투 선수만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인권가도 있습니다. 말콤 엑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인권가입니다. 인권운동가입니다. 이 말콤 엑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분도 바로 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외국에 관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슬람이나 중동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럼 외국하고 관계가 있을 때만 그런 관계가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물론 그 반 정도는 조선족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반은 대부분 이쪽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특히 못 사는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정착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 쪽 같은 데는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임금 체불에 구타에 뭐 별거 다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르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공단 쪽에 이건 뭐 인류학 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뭐 많은 부분에서 그 근로자들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그 한 사장님은 사람이 좋아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해줬대요. 대접을 잘해줬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이 그 회식을 시켜주겠다 하고 회식하러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회식하러 가면 주로 뭐 먹습니까? 예? 아주 공식이 하나 있죠? 삼겹살에 소주예요. 이슬람에서 음식 중에 금기시키는 게 딱 2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하고 돼지고기예요. 이 내용은 이슬람 강의 5분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거 너 약 올리는 거냐? 회식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못 먹는 것만 남았다 이거. 근데 그 사장님은 진짜 모르고 하셨어요.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모르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식의 예의라면은 먹는 척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자리에서 반발을 하냐. 서로 좋은 감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주 반대가 됐어요. 이게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국가정책까지 다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건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쪽 아프리카나 이런 데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심하고 막 이래갖고요. 그 말라리아 약을 계속적으로 먹으면 그 속을 좀 이렇게 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죽기 싫으면 먹어야 돼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물론 말라리아에 걸리지만 우리처럼 심하지 않아요. 그냥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그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음식하고 우리나라 음식하고 우리나라 김치나 불고기하고 어떤 음식이 더 좋은 겁니까? 네? 김치가 더 좋아요? 그래도?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문화를 단순 비교합니다. 선진 문화, 야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야만인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장 알맞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런 사상뿐만 아니라 기후적인 거 아니면 뭐 관습, 풍습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긴 치마 같은 거 입죠? 남자들도요. 그런 옷 우리나라에서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복장하고 사막 한번 가보세요. 1시간 버티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치마가 그렇게 시원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거기 가서 그 옷을 한번 입어보라 그래서 그거 입고 활동하니까 그다음부터 바지 안 입게 돼요. 바람 잘 들어오대요, 보니까.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야 일단 이해가 돼요. 우리의 잣대로 되면 다 이상한 사람이죠. 우린 이런 옷 입고 다니는데 치마 입고 다니고, 우리 숟가락으로 먹는데 손으로 먹고, 뭐 이러면 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잣대로 재줘야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가. 이걸 물으면 사업 망하는 수 있어요. 그 예 하나 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저쪽 대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우디로 예전에 신발을 수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실수들이 안 나오는데 이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잘 어필하려고 신발 바닥에다가 뭘 써놨냐면 알라자를 써놨어요. 이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가시고 아랍어로 알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라를 믿으니까 거기다 알라 써서 그러면 더 잘하겠죠 하고 그걸 수출했어요. 그 회사 망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았지 이 사람들이 알라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그 꾸란 절대 깔고 앉고 있는 적 없습니다. 책을 쌓아놓을 때도요 보면은 되도록 위에다 놓습니다. 할 수 없을 때는 밑으로 가지만. 근데 그걸 더군다나 발바닥 밑에 깔아놓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심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망한 회사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러운 놈들하고 사업하려니까 뭐 해먹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종교일치예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삶이고 문화고 관습이고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이런 중소기업이 꽤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거 가서 제가 그런데 몇 번 다녀봤습니다. 왜냐면 통역 때문에. 그래서 속 시원하게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아주 문제가 의외로 사소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전혀 안 지켜준 거예요. 뭐 크게 이상이 뭐 세계 평화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할 때는 이런 문화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70%가 이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지역 우리의 국가하고 이 나라들에 있는 나라들하고 관계성이 잘못될 경우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석유 그냥 서구 쪽에서 그냥 사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지역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있던 왕들이 죽고, 그러니까 모로코, 시리아, 요르단,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벌써 세대 교체가 되고 아들대로 내려왔다는 것은 세대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이내로 여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거칠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 테러 사건까지 일어나갖고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실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이 지역에 관한 것을 앞으로 좀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테러와 관련된 부분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의 삶에 관한 부분들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디가 같은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지역은 역시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이렇게 글씨가 좀 이상하게 생겼고
외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여자들은 뭐 쓰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뿐이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 사람들 정 참 많아요. 그리고 인상들 참 좋거든요. 저도 인상 좋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아랍 쪽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보다 좀 털이 많아갖고 이게 좀 얼핏 잘못 보면 막 테러 분자처럼 보이지만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